어제 이 시간에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지수 플러스로 한국지수의 플러스권이 예상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급등한 코스피 코스닥입니다. 오늘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흐름을 또 경신한 가운데 지금 EWI와 야간 선물 그리고 코로 모두 다 플러스입니다. 나정환 NH 투자증권 책임연구원 모시고 하반기를 예상해 볼 텐데요.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NH 투자증권에서 그 보고서의 제목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블랙뉴 코리아 보고서를 내놔 증시를 전망했습니다. 한 박자 쉬고 3,600이 제목입니다. 네, 한 박자 쉬고 3,600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박자 쉬고 3,600. 예. 바로 아시네요. 아, 네, 정확합니다. 그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네. 왜 이런 제목이 나왔나 궁금하고요. 시나리오를 봤을 때 시계를 언제로 보시고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일단 저희가 말씀드린 이 3,600의 코스피 지수 달성 가능한 시점은 저희가 내년 상반기 정도이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료 자체가 3,600이면 하반기 타겟팅 아니에요?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일단 지수 전망을 할 때 쓰는 그 이제 모델에 따르면 이제 대체로 저희가 12개월 선행 시점을 이제 예상하는 그런 모델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현 시점에서 12개월을 앞으로 봤을 때 그게 이제 내년도 상반기죠. 그때까지 봤을 때 3,600 정도를 보고 있다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3,600에 대한 근거 자체는 한 총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달러 약세. 네. 아무래도 미국의 경기가 조금 최근까지 좀 슬로우한 가운데 다른 뭐 독일이라든지 한국같이 신흥국 국가, 뭐 독일은 선진국이지만 다른 국가들의 이런 경제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수가 굉장히 부진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기를 살리려는 이런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상대적으로 워낙 강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환경이다. 그래서 달러의 약세인 환경에서는 대체로 이제 EM 국가들로 이제 자금이 이렇게 유입되는 그런 환경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달러 약세 환경이 좀 EM 국가, 특히 한국에 좀 긍정적으로 자금적으로 작용을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법 개정안 관련된 건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주가를 전망할 때 쓰는 게 이제 DDM 모델이라고 이제 그 배당 할인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자에는 이제 DPS 결국에는 이제 배당이 이제 배당액이죠. 그리고 분자에는 할인율에서 성장률을 차감한 그런 그 수치를 사용을 하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DPS 그 주당 배당 그 액 자체가 올라가면은 이 주가 자체가 전망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아무래도 상법 개정안에서 포함된 내용 중에 살펴보시면은 배당 성향을 좀 높이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아무래도 주주에 대한 그 환연을 좀 이렇게 증진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들어가 있어서 DPS는 결국에는 이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DPS 올라가는 거에 따른 조금 지수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도 어느 정도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고려했을 때 저희는 조금 3,500, 3,600 정도까지 네. 저희가 모델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네. 게 이제 두 번째 요인이고요. 네. 자, 두 번째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뒤에 또 많이 들어야 되니까 셋째 또 빨리 들을까요? 예. 근거. 네. 세 번째하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제 실적. 아니 펀더멘탈이 이렇게 조금 받쳐주지 않는데 지수가 벌써 3,100까지 왔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쵸. 사실 2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1분기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한 정도, 1분기 실적 정도 수준으로 이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수출이 그렇게 좋아지는 건 아니죠. 6월 달에는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을 했지만 5월 달에는 아무래도 관세 여파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수출이 부진했던 그런 영향이 있어서 2분기 실적도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연간으로 봤을 때는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조금 슬로우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는 전년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성장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저희가 타겟팅하는 그 시점 자체가 내년도 상반기라는 것 때문에 봤을 때
올해 하반기에 수출이 증가율이 좀 둔화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을 할 것이고 아무래도 관세 협상 이거에 따라서 그래도 수출은 바닥을 형성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바닥 대비해서는 개선된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좀 2026년은 좀 실적이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요. 이렇게 과거에도 다른 국가에서 밸류업 정책,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을 좀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하는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3년도에 일본의 밸류업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23년부터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PBR을 올리려는 정부의 그런 노력이 있었는데 토픽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 2023년 1월에 토픽스가 PBR 1.1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정책이 점점 이제 시행이 되면서 결국 2023년 연말에 PBR이 토픽스 기준으로 1.5배까지, 그러니까 0.4배 정도가 이렇게 올라갔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한국으로 가져와 본다면은 저희가 대선 전에 코스피 지수가 한 0.89배, 0.9배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시점에서 한 0.4배 정도 아니면은 조금 4배까지 주기는 좀 어려우면 한 0.3배 정도 준다라고 했을 때 한 PBR 기준으로 1.2배 정도까지는 한국 코스피를 이렇게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지수로 환산하면 이게 한 2,500 조금 넘거든요. 2,550, 60.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3,600이 좀 이렇게 가능하겠다 정도로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월과 4분기 주요 이벤트를 코스피가 잘 소화하고 2006년 상반기에 3,600포인트로 추가 상승이 가능할 전망. 그래서 제목을 한 박자 쉬고 3,600으로 맞습니다. 주셨습니다. 네.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와 어떻게 보면 결론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기대되고 증시 추가 상승 동력을 얻었다면 그 네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어디로 결론을 내야 되냐, 그것도 아주 자세히 보고서를 통해서 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것부터 볼까요? 일단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면은 사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대선 이후에 바로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이제 지주 업종을 중심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미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또 뭐 어떤 걸 투자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미 사실 많이 올랐거든요. 지주 네.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네 가지 아이디어 세 가지는요. 일단 이미 오른 거, 그러니까 지주 업종 상법 개정안에 따른 이미 오른 거, 여기 장표를 좀 보시면 되겠지만 이미 오른 상법 개정안 모멘텀, 여기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결국에는 아직 모르지 못한 그런 중소형 지주사 쪽으로 저희는 좀 이제 확산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증시 주변 자금 자체가 상당히 풍부해요.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라고 아마 다들 아실 건데 지금 대체적으로 저희가 아는 게 이제 고객 예탁금, 요게 거의 70조 가까이 늘어난 그런 상황인데 역대 최고 수치가 고객 예탁금이 한 78, 이게 2021년도 당시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증시 주변 자금 자체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 자체는 지금 지주에 많이 몰린 상황인데 여기에서 아직 여전히 PBR이 0.1배가 안 되는 그런 그 밑에 단으로 좀 이게 지수가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잠깐 오르기 시작하다가 조금 다시 내려온 그런 업종이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예. 네이버, 카카오 주가가 막 오르다가 이제 모멘텀이 살짝 하면서 약간 다시 슬로우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이제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들인데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정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추진하는 정책의 첫 번째가 일단 아무래도 상법 개정안, 그리고 아무래도 소비 진작, 요 두 가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할 게 한국을 좀 이제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AI 네. 쪽으로 투자를 좀 확대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약간 순서가 있는데 아무래도 상법 개정안, 그리고 소비 쿠폰, 내수 진작 요구 쪽을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게 이제 AI 투자 쪽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제 오르기 시작한 AI 투자 모멘텀이 조금 슬로우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정책이 가시화됨에 따라서 자금이 이렇게 동반해서 유입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AI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특히 뭐 네이버라든지 대표적으로 LG라든지 한국 자체적으로 LLM을 만든 그런 기업들에는 저희가 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가 자체를 보시면은 이제 뭐 주봉으로 보시면 엄청 이게 네.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이제 막 모멘텀을 얻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조금씩 비중을 늘려갈 필요가 있는 게 AI 소프트웨어이다.
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네 가지만 풀더라도 1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예, 상당히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이미 오른 상법 개정안 모멘텀, 그리고 네. 오르기 시작한 AI 투자 모멘텀, 그리고 그렇죠. 나머지 두 가지는요? 나머지 두 가지는 이제 벤처 쪽, 벤처 투자에 대한 좀 정책도 나오고 있어서 요거는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지만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좀 이제 코스닥 쪽 중소형주를 봐야 된다라는 거고, 마지막 아이디어는요, 2분기 실적이 그렇게 크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나마 그래도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중국인 관광객 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요거와 관련돼서는 이제 화장품 그런 업종 쪽에서 조금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의 가운데 마지막 실적 모멘텀에 화장품 주셨는데요. 네. 하반기 실적 모멘텀에 화장품 업종 관심 큽니까? 하반기요. 네. 하반기라기보다는 우선은 지금 당장 들어온 중국인 유입객이 갑자기 늘어난 그 초기 국면이라서, 요 국면이 지금 2분기라서 저희가 2분기에 다른 업종들에 대비해서 조금 실적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업종이 화장품 정도가 아닐까 정도로 생각해서 중국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보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관심 네. 종목에 넣어드린 그런 종목 자체는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아모레퍼시픽이요. 그런 종목을 조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예. 저희 아쉬운 마음 그 네 가지 꼭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희 그 NAT 투자증권에서 그 내놓은 투자 아이디어 함께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